AI 얘기 좀 잠깐 네. 해볼까요? 네. AI는 저희도 이제 국세청, 관세청 이런 조세심판원 이런 세금 당국들을 많이 보는데 관세청이 AI가 좀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죠. 네, 네. 빠르게 돼 있고 아마 올해부터도 굉장히 좀 앞서 나가 있는 AI를 공항에서부터 막 보여주실 것 같고 막 외국인하고 맞습니다. 실시간 막 통역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관세업계 AI가 지금 작년에도 AI 도입을 위해서 또 많이 민간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수준이고 이제 AI가 이제 우리한테 관세 분야에서 뭐 다니면 어디까지 들어올지. 네. 예. 뭐 이 말씀하신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관세청이 AI요? 세관이 그렇게 첨단 뉴스에 제복 입고 뭐 이렇게 네. 공부하는데 첨단이에요? 저 봤는데 너무 앞서 있더라고요. 네. 네. 거의 올해. 네. 제가 지난해 가을에 동티모르 공무원분들을 무역역량 강화 연수 때문에 저희가 하게 돼서 부산 세관에 이제 그 감시통제소를 방문해서 시스템을 봤는데요. 여기서 저 40km 전방에 있는 섬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이 번호판과 얼굴을 식별할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 40km, 30km 건너편에 있는 뭐 해안가의 주차장에 있는 걸 땡겨서 줌으로 땡겨서 다 볼 정도의 시스템은 아마 미국에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세청이 이미 AI를 실험하는 단계가 아니라 운영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는 원래 AI랑 가장 잘 맞는 영역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관세 업무를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거잖아요. 뭐 인보이스, 네. 패킹리스트, 숫자, 규칙, 수출입 신고서, 뭐 선화증권, 품목분류번호, 원산지 데이터. 딱 이게 뭡니까? AI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들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진짜 눈이 빠질 정도로 아프지만 AI는 순식간에 읽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관세율표, 품목율표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청은 AI를 써볼까가 아니라 안 쓰면 안 되는 그 업무 자체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엑스싱크라는 관세청이 AI를 도입을 했는데 대표 사례가 AI 기반 통관 영상 관리 솔루션입니다. 제일 필요할 것 같죠? 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례인데요. 이 엑스싱크라는 AI 기반 통관 영상 관리 솔루션은 엑스레이 영상, 그다음에 신고서, 이제 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입 신고서에 적힌 품명, 수량, 중량 이런 거를 AI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걸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상에 보이는 물건하고 서류에 적힌 물건, 이게 뭐 전부 다를 하는 건 아닌데 검사 대상으로 찍힌 X당에 있는 물건을 들어가지 열지 않더라도 이미 신고된 신고 내용과 일치성, 뭐 일치율,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신고했는데 컴퓨터인지 아니면 무나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는 확인을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면 정확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을 하려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AI가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렇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숨겨놓은 거, 뭐 마약, 무슨 뭐 그렇죠. 물품, 컨테이너에 있는 거 이거 더 이제 올해 자세히 맞습니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AI가 기능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확률을 알려주면 사람이 보고 판단할 때 너 AI의 판단도 그래? 내가 볼 때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계장 검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장을 이제 열어서 네. 끄집어내서 확인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일수일이 높으면 패스하고 이게 벌써 관세청이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기내용 뭐죠? 그 보조 배터리도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내죠. 열지도 왜냐면 않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거기까지는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AI를 도입을 하면 이제 사람이 봐도 금방 찾는데 네. AI가 탁탁 찍어내서 찾아내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규정대로만 하면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더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네. 마약 총기 같은 고위험 물품이 의심되면 AI가 알람을 먼저 울려주는 거죠. 예전엔 중심축이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AI가 먼저 리뷰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위험을 찍어서
그 추천해주는 이런 구조인 거죠. 네. 또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관세 행정에서는 자동화 수준이 아니고 이미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시스템만 바뀐 게 아니고요. 관세청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뭐 코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 모델을 만들고 RPA라고 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업무 자동화가 있거든요. 이걸 연결을 해서 세관 공무원분이 이걸 실제로 써서 우범자를 분석하는 시간을 98% 단축했답니다. 네. 그 결과 대규모 실제 성과가 있었어요. 마약류 적발까지도 있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 관세청에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산지 위험 분석, 또 우회로 수입하는 가능성 이런 진단을 생성형 AI가 보고서 초안까지 만들어주는 단계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 관세사님들도 작년이었죠. 저희 많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AI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제일 많으실 거예요. 네, 막 어르신들도 막 다 오셔가지고 관세법인 대표님들도 오시고 어떤 수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AI 관련해서 관사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다 하면은 관세할 필요 없다. 영감님, 관사님들 이렇게 이제 회원이시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뭐 AI가 대체해서 하다 보면 우리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복길에서 보면 25년 전 상황하고 비슷해요. 네. 왜? 한칠레 FTA 체결할 때 2004년 체결했거든요. 네. 2002년, 2003년 이때 FTA가 뭔지 모르니까 FTA 체결하면 관사 다 끝났어요. 그때 수업을 포기한 시험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관세가 없어지니까. 관세 없어지니까 네. 관사 끝났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아니 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관세가 없어지면 있는 모두 다 FTA를 받는 게 아니니까 FTA 물품하고 아닌 물품을 구분 관리하려면 더 힘들다. 관세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뭐 안 믿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 5년 무역량이 2000년에 비해서 3배, 4배 늘어났습니다. 업무량도 관사 업무량도 당시에 제 기억에 한 뭐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수료 수준이 지금 3배 수준이거든요. 네. 늘어난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관사도 그 당시에 뭐 600명, 500명 이랬던 관사가 지금 2,300명입니다. 2,2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비춰보면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AI도 관세를, 맞습니다. 관세사를. AI는 관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대신 설명 못하는 관사를 없앨 거다. 즉 그냥 지금 반복되게 신고 업무만 하시는 관사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이 없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그분들도 다 살아난다가 남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왜냐하면 AI는 반복되는 업무나 품목 분류 네. 너무 잘합니다. 네. 하지만 남는 게 뭐냐면 왜 이 품목이지? 왜 이걸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이유는 찾아주긴 하죠. 그다음 왜 이런 구조로 가면 위험한 거야?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누가 사람이 판단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거는 아직도 논리의 영역인 거고요. 관세의 논리는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더 복잡한 논리가 서류 대행 수출입 신고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뭐 10%, 20% 수준에 불구하고 그걸로 해소되지 않는 다른 논리가 더욱 더 많은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AI의 품목분류 정확도 90% 이상이다. 네. 이미 그 90%라는 건 10%는 어떻게 하느냐 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90%는 AI가 처리하더라도 10%든 5%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업의 사활이 걸린 부분은 AI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AI가 100을 낼 수는 없어요. 그건 언제까지나 이거는 10년, 20년의 문제라고 저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관사가 직접 책임지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판단은 확신을 가진 전문가가 하는 거지 AI는 보조를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관사의 역할이 이제 손으로 치는 옛날에 이렇게만 해도 먹고 살았던 이런 시대에서 세관이나 기업이나 타국 세관이나 타국 국가 정부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산업으로 바뀐다는 뜻인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고 네. 이게 약간 세무업계에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랑 좀 비슷한 건데 비슷하죠, 예. 관세사님이 확인해서 세관 당국에다 네. 이제 확인해 주시는 제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기업인들한테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작년 9월 25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네. 관세자료 일괄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관사분들이 부담스럽다. 기업도 이게 안 내는 20년, 30년 동안 안 내던 자료를 왜 내라는 거냐 도대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도 있으면 되지. 관세자를 왜 내야 되느냐 이제 컴플레인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네.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있는 정보만으로 되었던 것이 그것만 보고 했던 시절의 무역량에 비해서 4배, 5배 엄청나게 많은 무역량이 늘어난 상태고요. 근데 이거를 세관에서 확인하려면 그 밑바닥에 있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세자료 일괄 제출 제도를 시행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비교해 보면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일기 검사 받는 기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자료 제출해 놓은 거 막 제출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관세청의 세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그냥 자료만 받고 있을 뿐이지 사실 분석 시작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보려고. 예. 이제 분석은 사실은 자료만 모이면 언제든지 다 해볼 수 있는 건데 유니패스 시스템에 다 올라 있고 네. 그게 어려운 일이어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도에 참여를 많이 하도록 네. 성실한 자료를 내도록 하는 거고, 이걸 낼 때 아무 자료나 내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라든지 또 계약 구조라든지 거래 조건이라든지 특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내라고 준비를 해놓은 거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9월에 시작했으니까 1월에 한번 처음 낸 거예요? 네. 또 9월에 시작해서 네. 했고 1월에 이제 지난달까지 해서 또 1년에 한 번 네. 첫 거래처별로 첫 수입권의 과세 자료를 또 업데이트해서 또 넣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또 거기에도 그 가격 자료나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네. 1, 2년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청이 가장 AI 활용에 앞선 정부기관이다. 그냥 이렇게 숨을 데가 별로 없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면 관세청 조사관들이 나올 때 미리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측면도 사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상한 자료, 말도 안 되는 자료 이런 거를 넣어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라고 해서 막 넣는 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가 나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세사와 상의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자료를 내는 순간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관세사하고 일을 하셔야지 하던 대로 하시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일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문제 있는 기업은 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자료를 안 내고 그다음에 설명도 안 하고 이런 기업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네. 그럼 문제가 거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잘 분석해서 정리하고 과세 자료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관세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상의해서 업무를 하시면 리스크는 줄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